굴절과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빛의 굴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파동의 그 일반적인 성질,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왜 굴절이 일어나냐? 아무튼 그거 하기 전에 보통 그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경계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일부는 어떻게? 반사죠.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뭐가 적용되냐면 반사의 법칙이 적용되죠. 여기하고 여기 각도는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매질로 갈 때는 보통 그냥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떠냐면 약간 이렇게 꺾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꺾여서 진행하는 걸 뭐라 한다? 굴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사 굴절은요, 사실은 그 입자적인 성질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파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입자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중첩이고요. 그 다음에 회절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파면이라 그랬죠? 이렇게 진행하고, 그때 보통 파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자라면은 보통 장애물 뒤로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파동도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식이 될 텐데, 파동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을 만나면 어떠냐면 장애물 뒤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장애물 뒤에까지 퍼져나가는 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절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어도 또 장애물 뒤에 있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리를요 그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파동이 입자라고 해서 직진성만 있다면 절대로 여기서 오는 소리가 이 뒤쪽 사람이 절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파동은 장애물 뒤에까지도 이렇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도 소리를 엿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좁은 틈을 통과할 때요.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보통 그 파장이 길면 길수록 더 회절이 이렇게 잘 일어나는, 더 잘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절이 똑같은 그 틈을 통과하는데 파장이 좀 짧은 놈이 간다. 그러면 파장이 짧을수록 좀 회절이 잘 안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통과하면은 이 파장은 변하지 않죠. 지금 제가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긴 여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파장이 달라지진 않아요. 요 간격이 달라지진 않는데 지금 잘못 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뒤로 퍼져나가는 요 정도는 파장이 길수록 더 회절이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장애물 뒤로 더 잘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요, 이 슬립홉이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회절은 더 잘 일어나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굴절을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요. 빛의 굴절은 여러분들 그 스넬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기 전에 좀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 파동의 그 특징은, 그 굴절이 왜 하느냐, 그 매질이 달라지면서 굴절한다 그랬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파동이 왜 이 굴절이 일어나냐, 그 매질이 달라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 전파 속력이 좀 달라지면서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드렸죠. 파동이 이렇게, 얘도 물결파 같은 게 이렇게 갈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속도가 느릴까요? 이쪽이 더 느리죠. 여기가 더 빨라요. 빠르니까 어때요? 더 성큼 가게 되죠? 이 간격이 파장이라면 이쪽 파장이 좀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꺾였다. 그럼 뭐죠? 이쪽이 느리고
좀 바깥쪽이 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력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예, 꺾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나요. 이거는 무슨 일이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 파장이 점점 늘어나요. 무슨 뜻이죠? 이쪽에 와서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죠? 좀 빨라졌다는 얘기죠? 여기는 좀 느렸다가 속력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겠죠? 더 많이. 예. 예.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이겠죠? 이게 파장을 보면 이 속력이 빨라졌나 느렸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어떤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기억하시면서 순례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례의 법칙을 여기다가요. 실제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면요. 예를 들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한번 볼까요? 물로 갈 때 어떻게 꺾이냐면 실험에서 우리 확인해 봤죠. 아래로 꺾여요? 위로 꺾여요? 아래로 꺾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느려지나요? 빨라지나요? 예, 그렇죠. 아시는 분은. 이건 진행 방향인데, 만약에 우리가 빛의 파면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이렇게 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휘는 거잖아요. 어디가 느린 거예요? 그렇죠. 요 기억해 보시면은, 느린 쪽을 끼고 이렇게 꺾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속도가 느리고, 여기가 어때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거지. 아무튼 똑같아요. 그래서 속력의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건데, 요거를 이제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각도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세요. 여기 이 법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각도가 꺾여 있느냐, 요거를 좀 보는 거예요. 여기 각도를 I라고 하고 여기 각도를 R이라고 하면 요거의 사인 B가 사인 I 나누기 사인 R, 여기 꼭 이렇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스넬의 법칙인 거죠. 스넬의 법칙이요.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이 빠른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 느린 곳으로 가는 거죠. 예, 보세요. 그럼 각도는 어때요? 각도 면에서는요. 각도가 큰 곳에서 어디로 가요? 예, 각도가 작은 곳으로 가는 거죠. 이 각도가 작아졌죠. 예. 파장은 어떨까요? 파장은요. 이거 느려지니까 파장이 더 여기보다 어때요? 이렇게 파장이었다면 여긴 파장이 좀 더 짧아지겠죠. 파장이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길고 여기는 파장이 어떻다? 짧아지는 이런 효과가 오겠죠. 이렇게 지금 어떤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나올 때 보통 이 각각의 이제 굴절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굴절률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굴절률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값이 일정한 값이 된다 했잖아요. 특히 이게 어디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요 값이 또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또 각도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일정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요것을 쟀더니 대충 이게 얼마냐면 약 1.3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뭐라 하냐면 공기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의 굴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기호는 이제 N으로 보통 많이 써요. 기준이 되는 값이 공기, 정확히 말하면 진공인데요. 진공에서의 굴절률, 이게 가장 작은 값인데 이거를 1로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1이라고 해서 기준 잡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죠? 1.3이라고 그랬죠. 유리는요? 유리는 1.5라 그랬어요. 그냥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했어요? 약 이게 2.4에서 2.7 정도 된다. 이렇게 돼요. 이 밑으로 가면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빛의 전파 속력이 느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던 게 아래로 꺾였다. 더 아래로 여기 좀, 근데 아무튼 여기보다 여기가 좀 작다. 아래로 꺾였다. 그럼 여기 굴절률을 비교해 볼 때, 여기는 굴절률이 어떤 겁니까? 각도를 보시면요. 각도가 작아진 곳이 굴절률이 큰 곳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각도가 큰 곳이 뭐라고요? 굴절률이 작은 곳이에요. 예, 굴절률이요. 굴절률이.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반대예요. 반대. 예. 그 다음에 속력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여기 속력이 여기가 속력이 예, 느린 곳이에요. 여기 속력은 예, 빠른 곳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었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느린 쪽을 끼고 예, 이렇게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속력을 알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일단 그 연습은 다음 시간으로 하죠. 다음 타임으로 가겠습니다.